다음은 제2장 지구 생명체의 활동기에서 2절 이론의 시간대 중 2. 인류 문명의 변천에 따른 시공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변천에 따른 시공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아침, 낮, 저녁, 밤의 4가지 시간을 만들며 한 달은 현망, 회삭, 즉 달의 운행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생기며 1년은 지구의 태양 공전에 의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철을 만들며 식물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시간대의 변화는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의 운행에 의해 지어지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만물의 생명순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1세인 30년은 인간이 다음 생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간이며 1운인 360년은 평균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루는 기간이요 1회인 1800년은 대륙과 대륙의 교류와 관계가 있고 1원인 12만 9600년 또는 13만 6800년은 해빙기, 간빙기, 결빙기, 빙하기를 이루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더불어 만물의 생사를 결정하는 큰 시간대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살아가는 만물은 짧게는 1일로부터 길게는 1원에 이르기까지 천체의 변화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체의 변화를 알고 이에 적응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의 인류 문명 노정 중 선천이라 칭하는 전반기 시대가 막을 내리고 후천이라고 칭하는 후반기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시공의 변화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서 행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개개의 인간은 지구 생명체 활동기의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성경 세계로 탈바꿈하는 어머니 지구를 따라 인간 열매가 되어 겨울이 올 때까지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낙엽이 되어 지구를 떠나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는 망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으니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북극성계의 범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계를 북극성계로 한정시키는 까닭은 북극성계를 나타낸 기록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 주문들을 뽑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극성계의 범주를 나타내는 주문들. 개벽주, 개벽주는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을신장,
상하변국 뇌성 병력장군 백마원수 대장군으로부터 28수 제위신장 가마미성 조하대력 역발산 오봉 구천상세군 칙속 엄엄극급 여율력이라는 주문입니다. 개벽주에는 토설촌의 수도인 옥경을 호위하는 대신장들과 3개를 통괄하는 대신장들, 그리고 28수의 제신장까지 북극성계를 움직이는 대신장과 대신명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경은 옥황상제님께서 계시는 도솔천을 의미하고 있고, 삼태칠성 제대신장들은 삼태성과 북두칠성이 잠이원에 있으니 잠이원의 대신장들을 의미하며, 잠이원과 천시원과 태미원을 연결하는 28수의 제위신장들이 등장하니 이 모든 분들은 북극성계를 다스리는 신장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개벽주는 곧 북극성계를 개벽하는 주문이므로 개벽하는 범주가 북극성계임을 알 수 있는 주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진법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 하감지위, 석가열의 하감지위, 명부시황 응감지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명부사자 레대지 천장길방 이사진인 물비소시 소원성치입니다. 진법주는 모든 인간의 삶을 직접 관할하는 상부의 대신장들과 개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관할하는 대신들, 그리고 개인을 보조해주는 보호신명들에 대한 주문입니다. 여기서 구천이란 모든 천을 의미하므로 상중 하천을 관할하는 토솔천이라 할 수 있는데, 북극성계를 다스리는 잠이원에 있습니다. 또한 옥황상제는 북극성계의 모든 천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천상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데, 그 범주 역시 북극성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다음에 등장하는 대신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석가열의 명부시황, 오악산왕, 사회용왕, 사시토왕 등이 등장하고 있으니 여기 등장하는 대신들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지 결코 먼 은하계의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북두칠성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칠성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근걸 하부권련에서 시작하여 존재극급 여율령 칠성경, 유의 칠성경은 북두칠성에 계시는 대신들에 대한 주문입니다. 북두칠성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 탐랑, 문곡, 검은, 녹전, 염정, 무곡, 파군 성으로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함을 알 수 있고, 삼태성인 허정, 육순, 곡생성에 의해 오랫동안 살아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작관행 화보표는 북두칠성의 별칭입니다.
다음은 북두칠성의 대신들과 칠성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칠성도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사는 모씨가 상제님으로부터 하사받았다고 알려진 것을 그가 임종 직전에 친동생이 받아 전주로 이사하여 봉안하다 이웃 거주 순천인 고 노기만씨가 전했습니다. 1972년 3월 순천도 원로인 나승담씨가 봉안한 것을 축소 사본한 것입니다. 여기 칠성도는 탐랑, 거문, 옥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탐랑, 문곡, 거문, 녹존, 염정, 무곡, 파군의 칠성경의 순서와 다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제님께서 문곡의 위차를 바꿨다 하신 부분입니다. 상제님께서 고송함에게 가서 묻고 오라 하시고 칠성경에 문곡의 위차를 바꾸시니라. 대순정경 4장 36절 말씀. 또한 위의 자축인묘의 지지 순서는 후천이 되었으니 사오미 신유의 순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북두칠성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탐랑성은 법도를 정하고 문곡은 권력과 형벌의 별이요 거문은 왕후를 상징하며 벌을 내리는 별이고 녹조는 행과 불행에 영향을 주는 별이며 염정은 북두칠성의 중심으로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별이고 무곡은 수명을 관장하며 곡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파고는 병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하늘의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구 생명체 활동기의 4계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 문명의 선후천 양대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생명체 활동의 일주기를 이론 상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수로 볼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으로 이론 상수를 기준으로 보고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이론 상수가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다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생명체 활동기의 일주기는 소강절의 원해 운세 발표에 따라 일원을 12만 9,600년으로 보고 전반기와 후반기를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면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선천 64,800년과 후천 64,80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분류로서 후천이 지지로 본다면 5회 중천의 시작이 되나 선천을 양의 시대로 후천은 음의 시대로 보므로 후천의 실질적인 시작은 미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그 까닭은 오는 양을 뜻하고 미는 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생장염장 4계절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시간대는 인류 문명을 생장염장으로 결정짓는 기간입니다. 이론을 지구 생명체 활동기의 1년이라고 본다면 1년의 기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고 4계절을 천지인신의 4가지 시대정신으로 나눈다면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은 천존시대요, 여름은 지존시대이며 가을은 인존시대이고 겨울은 신존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시대는 지축의 변화와 관계가 있으며 지축의 변화에 따른 1년의 책력일수, 즉 제여직이 366일, 제순직이 365와 4분의 1일, 일부직이 375일, 부자직이 360일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론은 천지인신 시대의 4계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생명체 활동기의 12개월 24절기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1원 24절기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원을 12회로 나누면 위의 그림과 같이 1회당 1800년씩이 되며 24절기로 나누면 1절기당 5400년이 됩니다. 그림의 중심은 선우청과 휴지기로 3등분하였는데 선우천은 인류가 출현하여 활동하는 기간이요, 휴지기는 인류의 활동이 정지하는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황도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태양계가 황도대를 1회 회전하는 기간이 25,920년으로서 5회전하면 129,600년이 되어 이런 상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상계로 볼 때는 기수로 나타내어야겠으나 여기서는 위에서 기록한 대로 상수로 표현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원은 책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류는 현재 선천력인 태양력 1년 365와 4분의 1일과 태음력 1년 354와 19분의 7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후천력인 황극력 1년 366일을 사용하게 될 것이요, 빙하기가 되면 1년 375일이 될 가능성을 추정해 봅니다. 네 번째 원은 12지지로 이론을 분류하는데 단위로는 회로 나타냅니다. 즉 자회, 축회, 인회, 묘회 등으로서 1회의 시간대는 지구년으로 5번째 원에 나타나 있듯이 1800년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원은 이론을 24절기로 나타내는데 동지가 기준이 되므로
자회의 중천에 동지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오회에서 미회로 바뀌는 때로서 소서에서 대소로 절기가 바뀌는 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어는 선천 천존 지존 시대와 후천 인존 시대를 나타내고 빙하기가 끝나고 생물이 새롭게 출현하는 계물과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어 모든 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데 대개백기인 폐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선후천이 바뀌는 정신개벽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출현과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청계어자 지벽어축 인기어인이라 하셨으므로 올 이론에서 인간이 지구상에 첫 발을 디딘 때가 인회 중천으로서 이때를 계물이라 하고 지구상에 빙하기가 덮쳐 모든 만물이 멸절되는 때가 술회 중천으로서 이때를 폐물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활동기와 비활동기에 따라 인류 문명 역시 출현하였다가 파장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